자, 이어서 3점 수능 테스트 문제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소리가 이어폰 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엔 이어폰을 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 분포하는 산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저 동부에 있는 게 에팔레치아 산맥이고요. 유럽 서쪽에 있는 거는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산맥이 생성된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산맥이 지질 구조가 유사하고 이것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B 말은 맞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고요. 근데 이제 학생 A랑 학생 C가 하는 말은 결국에 이 산맥이 언제 형성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와 나는 동시에 판게아가 형성될 때 생성됩니다. 즉 고생대 말에 형성됩니다. 판게아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학생 A가 말하는 대서양은 산맥 가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 대서양은 왜 생성되었냐? 판게아가 생기고 나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게아 분리 이후에 대서양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판게아가 생긴 게 먼저일까요? 분리된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생긴 게 먼저겠죠. 따라서 산맥 가가 먼저 형성됐기 때문에 학생이 틀렸습니다. 학생 C는 산맥 나와 알프스 산맥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맥 가와 나가 같은 시기에 형성됐고요. 알프스 산맥은 신생대에 생성됩니다. 신생대 제3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C, A 다 틀려서 정답은 2번 학생 B가 됩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메소사우루스에 대한 설명과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메소사우루스는 고생대 말에 생존했고요. 육상 파충류고요. 자, 이빨이 있고 물갈퀴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생존 당시 바다에는 삼엽충이 존재했다. 다른 말로 고생대 말에 바다에는 삼엽충이 생존했다. 맞죠? 남대서양의 심해 퇴적물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남대서양의 심해 퇴적물, 여기 말하는 거죠. 심해 퇴적물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육상 파충류인데 남대서양의 심해 퇴적물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가 있을까요? 육상에 사면 당연히 만약에 산출되더라도 가까운 바다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애초에 심해 퇴적물이다. 틀리라고 낸 겁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바다를 건너 이동하여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였다. 자, 만약에 디귿이면 니은도 맞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다 이동해서 뭐 중간에 죽으면 퇴적 화석이 산출될 수도 있겠죠. 바다를 건너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바다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화석이 산출되는 것 자체가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두 대륙이 합쳐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표는 해양 탐사선이 기준점 출발 어쩌고저쩌고 딱 문제 보자마자 음양측신법은 항상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해저면의 경사는 인접한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경사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20km인 지점은 찾아주세요. 문제에서 20km인 지점을 찾아주세요. 100km인 지점보다 수심이 얕다. 왕복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수심이 얕은 것이죠. 니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60km인 지점 부근에는 열곡이 발달해 있다. 자, 초음파 왕복 시간이 9.1초입니다. 9.1초면 9초라고만 해도 그러면 이 깊이는 1500 곱하기 2분의 9 해서 6000m가 나옵니다. 6000m부터를 우리가 보통 해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곡이 발달해 있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이 6000m가 해구다라는 이제 개념은 작년 수능 완성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6,000m 정도는 해구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80에서 100km인 구간은 80에서 100km랑 100에서 120km를 묻고 있습니다. 해저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자, 80에서 100은 지금 왕복 시간이 1.9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0에서 120은 0.1초가 차이 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해저면 깊이의 차이가 80에서 100이 더 크겠죠. 따라서 경사가 더 급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저는 더 어려운 수능 특강보다 더 어려운 수능 문제를 대비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특강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경사라는 건 말이죠. 경사.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y의 변화량이 80에서 100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에서 100 구간에서 1.9초가 변했고요. 100에서 120 구간에서는 0.1초가 변했어요. 지금은 초로 설명했지만 이 초는 결국에 깊이기 때문에 이 깊이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건 단순히 y의 변화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x의 변화량이 들어갑니다. 즉 80에서 100, 100에서 120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둘 다 20km 차이가 납니다. x축의 폭이. 그렇기 때문에 y의 변화량만 따져주면 됐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x의 변화량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80에서 100이랑 100에서 120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40에서 100이랑 뭐 다음 140에서 160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단순히 y의 변화량이 더 크다고 해서 경사가 더 큰 게 아니라 x분의 y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쉽고 따라서 평가원은 혹시나 이걸 변형한다면 그런 부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쉬워요. 답은 1번이 쉽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공부할 때 이런 경사, 기울기, x분의 y, a분의 b 이런 거 나올 때 b만 따지지 말고 a도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수능 특강에서 쉽게 내버려요. 문제를 쉽게 내는데 문제는 그걸 변형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는 지구과학 개념을 묻는 것은 아니죠. 사실 완전히 기울기 개념을 묻는 거기 때문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과 해구를 최단거리로 있는 일직선상의 세 지점 ABC에서 측정한 심해 퇴적물 두께와 해양지가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은 A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A는 연령도 적고요 두께도 적어요. 해령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이 가장 얕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해양 지각이 생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해 퇴적물의 평균 퇴적 속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크다. 자, 연령과 두께를 비교하면 됩니다. 7,500만 년 동안 500m가 쌓였죠. 그냥 이런 옆에 단위 다 떼고 쉽게 설명하면 75라는 시간 동안 500이 쌓였고요. 130이라는 시간 동안 1200이 쌓였습니다. 언제 더 빠르게 쌓인 걸까요? B까지일까요? C까지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C 때 더 빠르게 퇴적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랑 C는 65라는 숫자의 차이가 나지만 700이라는 이 퇴적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C 지점이 퇴적 속도가 큰 겁니다. 평균 퇴적 속도는 C가 큽니다. 니은도 틀려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해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C다. 해령과 해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일직선상의 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해령에서부터 멀수록 해구에 가까운 거고요. C는 연령도 많고요. 두께도 가장 두껍기 때문에 해령에서부터 제일 멀다. 해구랑 제일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현재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 세 지역의 지구자기장의 자기력선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복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이
방향을 이용해서 여기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반구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땅을 향합니다. 지면을 향하는 것이 북반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때 복각은 요 각을 읽는데요. 자기력선과 수평면 사이의 각을 읽는데 플러스 40도입니다. 북반구가 플러스 남반구가 마이너스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복각은 마이너스 남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자기적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나는 자기적도이다. 왜 자기적도냐? 수평면과 자기력선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이죠. 기억, 가는 복각이 플러스 40도죠. 가나다 중 자북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은 다이다. 맞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를 자북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지점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가 있다면 여기가 나, 다지점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자북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은 남반구인 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엔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번호를 매기세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7번. 자, C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C 7번까지 썼습니다. 번호를 좀 매겨 놓는 게 좋고요.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의 값이다. 자,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의 값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B에서 복각이 마이너스 62도래요. 근데 여기는 현재 정자극기이죠. 정자극기일 때 복각이 마이너스 62도다라는 거는 이 지역이 남반구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해령은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네,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의 값이다.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의 값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자극기에 있기 때문이죠. 기억 맞습니다. 최하부 퇴적물과 최상부 퇴적물의 퇴적 시기 차이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가 더 오래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방금 생긴 해령에서는 최하부 퇴적물과 최상부 퇴적물 퇴적 시기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C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예전에 퇴적된 것과 최근에 퇴적된 것의 퇴적 시기 차이가 클 것이죠. 따라서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B보다 큽니다. 이는 틀렸죠. C 지점에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해령은 현재보다 고위도에 위치해 있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번호는 아래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각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보겠습니다. 자, B와 C의 복각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크기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위도 저위도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자, 이 C의 복각이 마이너스 64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C가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쪽의 개념편에서 고지자기, 잔류자기 쪽을 한번 봐주세요. C가 생성될 당시의 위도입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C가 생성될 당시의 해령의 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라는 해양 지각은 당연히 해령에서부터 생겨와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 되실까요? 그러니까 C가 생길 때의 해령의 위도는 복각 마이너스 64도에 알맞는 위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해령은 B는 복각이 마이너스 62도예요. 현재 해령은 복각 마이너스 62도보다도 작을 겁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건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61도 정도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C 지점의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의 해령은 복각이 현재보다 컸기 때문에
고위도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3번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C가 생성될 당시 해령은 복각 마이너스 64에 걸맞는 위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현재 해령은 복각 마이너스 62보다도 작습니다. 자,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 고지자기 방향 있죠? 고지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자극기에서는 N극을 향합니다. N극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북쪽을 향합니다. 북쪽을 향합니다. 준비되실까요? 북쪽을 향하고요. 이쪽이 이쪽은 그러면 남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B보다 해령이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구로 살펴보시면 지구를 그려서 살펴보시면요. 적도죠. 적도가 있을 거고요. 지금 남반구예요. 왜요? 정자극기인데 복각이 마이너스니까 남반구예요. 남반구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옆에다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깔끔하게 요 지구로 그리겠습니다. 남반구에 여기가 해령이고요. A, B, C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그리기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C 지점이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의 해령은 현재보다 고위도에 있었다라는 건 복각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의 복각의 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A의 복각의 크기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A 복각의 크기는 요 복각의 크기랑 같습니다. A는 예를 들어 현재 A는 C보다 저위도인 건 맞아요. 근데 A가 생성될 당시의 복각이라는 거는 결국엔 무조건 A든 B든 C든 다 해령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복각이라고 물어보면 생성 당시의 해령의 위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 위도를 묻는 거는 현재 위치를 묻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고지자기 문제는 고난이도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7번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잘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서로 다른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는 A, B권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고 이 판의 경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판의 경계인지는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 보기를 보면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인가 발산형 경계인가를 묻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문제를 보시면 나를 보시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A, O, B가 있고요. O의 해양 지각의 연령이 0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O 지점이 바로 해령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즉, 요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가 될 겁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존재한다가 아니죠. 변환단층이 아니라 해령, 발산형 경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니은 A가 속한 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B가 속한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또 해령이 뭐가 해령인지 묻는 겁니다. 지금 요게 해령인지 아니면 요게 해령이고 이게 변환단층인지를 묻는 건데 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미 해결을 했고요. 따라서 이게 해령이기 때문에 A가 속한 판은 남서쪽, B가 속한 판은 북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방위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방위 표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T년 동안 평균 확장 속도는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느렸다.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최근 T년 동안 T로 자릅니다. T년 동안 해령 5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가 속한 판은 요만큼
이동했고요. B가 속한 판은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당연히 느렸죠.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최근 36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는 약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어느 지역의 위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 년 전의 고지자기 방향은 북쪽을 가리킨다. 200만 년 전은 이 그림에서 여기 역자극기에 해당합니다. 역자극기에 해당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해령 고지자기 문제 있죠? 고지자기 방향은 정자극기일 때는 북쪽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역자극기일 때는 당연히 남쪽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3억 년 전 무렵이 1억 년 전 무렵보다 작다. 3억 년 전에는 적도랑 굉장히 가까웠는데 1억 년 전에는 위도 한 30도 정도는 됩니다. 그럼 3억 년 전 무렵이 1억 년 전보다 복각이 작겠죠. 왜요? 복각은 위도랑 비례하는 관계를 갖기 때문이죠. 약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했을 것이다. 그림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정하면 그 주기를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해양판이 섭입하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단면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 만약에 자, 해양판이 섭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합니다. 섭입을 하면 여기가 보통 판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섭입하는 판에서 나란한 방향과 판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단면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란한 방향이고 어떤 게 수직인 방향이냐? 해구가 판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베니오프대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제 그림이 좀 미흡한데,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을 때 안에서는 베니오프대가 이런 식으로 베니오프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판의 경계 방향과 이 지진의 진원 분포 방향은 수직입니다. 이게 지금 3차원으로 그려서 그렇지 2차원으로 그리면 베니오프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니까 지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수직인 분포죠. 따라서 나가 수직입니다. 가는 나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와 수직인 방향의 진원 분포는 나이고요. 나에서 다 지워버렸네요. 틀렸죠. 나에서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판의 경계는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서 점차 섭입대가 섭입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의 경기가 멀어질수록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급해지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 북쪽보다 남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틀렸죠.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의 북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베니오프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판의 경계보다 북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정답은 9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가는 해양지각 A와 B에서 연령에 따른 수심, 나는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수심, 지각 연령과 수심의 비교, 열거로트의 거리와 수심의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과 수심은 A, B가 같은데 거리와 수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연령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진다는 건 연령이 많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같은 수심을 따지면
그림에서 같은 수심을 따지게 되면 같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3km라고 써 있는데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선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3에다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B의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와 A에서 열곡으로부터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심일 때, 같은 나이일 때 A가 멀리 갔냐, B가 멀리 갔냐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B보다 A가 멀리 갔습니다. 확장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가 맞습니다. 해량의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심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이건 그냥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심 변화는 B가 크죠. 니은 틀렸습니다. A와 B 모두 해령의 열곡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침강 속도가 증가한다. 자, 해양 지각의 침강 속도가 해양 지각이 침강한다라는 거는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열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느리게 침강합니다. 점점 수심이 깊어지는 정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러면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침강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해양 지각은 느리게 침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침강하다. 침강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게 침강을 하지 않고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침강 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예요. 가와 나에서 조산운동이 일어난다. 가와 나,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초대륙을 만든다. 조산운동 만들 수 있겠죠. 자, 나와 다 과정에서 초대륙의 열곡대가 형성된다.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초대륙의 열곡대가 형성이 되겠죠. 초대륙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초대륙의 열곡대가 형성됐다가 더 갈라지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차면서 해령이 되고 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에서 화산 활동은 해양의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양의 중앙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해양의 가장자리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해양의 가장자리는 해구가 있으니까 섭입형, 수렴형 경계고 화산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9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판의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에서 판의 경계보다도 더 대륙 쪽에 섭입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대륙 쪽에서 활발합니다. 해양의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11번에 3번이고요. 1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판에 위치한 모든 지점은 이동 속도가 모두 같다. 딱 봐도 틀렸죠. 동일한 판이어도 이동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가장자리에는 발산형 경계가 존재한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가장자리, 요거 말하는 걸까요? 요 경계가 발산형 경계냐고 묻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고 페루 해구, 안데스 산맥이 바로 요 경계잖아요. 근데 이게 발산형 경계다? 이건 완전 잘못된 말이죠. 요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이러한 판의 운동이 계속된다면 5천만 년 후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넓을 것이다. 대서양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해령으로부터 점점 발산해 가고 있는 것이 이 판의 이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라고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1단원 3점 수능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이 해령 부분의 고지자기 문제로는 어떤 문제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런 고지자기, 대륙의 이동과 관련해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 이외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확인해서 댓글을 달던지 추가 영상을 올리던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